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JP모건 리포트에 클로봇이 언급이 되었다라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클로봇이 언급된 건 아니고요. 클라우드 마인드라는 회사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클로봇이랑 굉장히 조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JP모건 리포트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클라우드, 여러분 클로봇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클라우드 플러스 로봇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좀 해석을 하셔서 잘 해석을 하면 좋은데, 클로봇이 클라우드 플러스 로봇, 그래서 클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보면은 클라우드 마인즈라는 여기 회사가 언급이 되었는데, 요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을 운영하는 회사다. 클로봇이랑 똑같죠. 그래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에 두고 로봇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만 담당하는 구조를 제안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는 로봇의 하드웨어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서 평가됨.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이 단순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이러한 기술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를 솔직하게 잘 몰라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대규모 휴머노이드 양산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술력이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하면 정말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에서의 무슨 역할을 하냐, 이 JP모건 리포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결합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마인즈는 이중 클라우드와 AI 로봇 운영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클로봇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소프트뱅크, 폭스콘 등 글로벌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클로봇이 뭘 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상용화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보게 되면 JP모건 내 리포트 내 포지션을 좀 보면은 밸류체인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자, 비교 기업은 엔비디아, 브레인콥, 그다음에 클라우드 마인드, 클라우드 로봇 운영한다. 로봇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클라우드와 연결된 지능형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자, JP모건에서 클라우드 마인즈는 로봇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되어 중요하게 언급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클로봇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봅시다. 자, 클로봇의 보고서를 좀 볼 겁니다. 클로봇의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걸 좀 볼 거예요. 보시면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로봇 관제 시스템,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을 출시하였다.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율주행 솔루션. 근데 우리가 이제 미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미장에서 테슬라만 올랐거든요. 금요일장에. 그죠? 금요일장에 테슬라만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된 카멜레온을 출시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 트렌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사는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의 기술 인력이 협력하여 신기술을 개발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행 성능 고도화를 목표로 딥러닝 기술과 고정밀 지도 작성 및 위치 추정 기술을 적용하였다. 자, 이에 카멜레온을 적용한 로봇은 클로봇의 이기종 로봇 관제 솔루션 클롬스와의 연동을 통한 상시 업그레이드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하여 우수한 통합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아까 클라우드 마인즈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뭐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이기종 관제 시스템, 당사의 클라우드 기반 이기종 로봇 관제 시스템 플랫폼은 크게 코어, 어젠트, FOC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핵심 로직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관리하고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사용자와의 접점인 POC의 요청에 따라 로봇을 제어하는 명령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플랫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크롬스 어젠트는 로봇으로부터 로봇 상태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코어 영역으로부터 받은 제어 명령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이기종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 움직이는 부분들, 그 로봇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움직임이나 로봇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마인즈랑 굉장히 비슷한 조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 자체가 로봇이 사실상 로봇을 만들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 클로봇도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하드웨어도 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도 공급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로봇만 있다라고 했을 땐 클로봇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로봇 한 대당 하나씩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 비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까지만 올라오면,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좋은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된다,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하면, 지금은 비싸더라도 나중에 이 로봇에 대한 정말 많은 수요가 일어났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클로봇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그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라우드 마인즈라는 회사 자체가 비상장 회사거든요. 사실 중국 쪽 기업인데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 그래서 이걸 이제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한국의 클로봇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140만 주의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계산을 대충 때려보면 우리가 한 6만원 잡아놓고 140만 주, 그쵸? 곱하기 6만원 하면 얼마죠? 10만원, 10억, 100억, 840억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840억을 샀다고요. 근데 지금 좀 놀라운 게 뭐냐면 클럽은 뭐죠? 코스닥이죠.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국내 주식에서 국내 증시 종합을 보게 되면, 아니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외국인이 그죠? 200억, 2천억을 샀는데 여러분 40% 있죠. 외국인들이 이 40%의 물량을 클로봇을 샀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사실 이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가봤자 얼마나 갈 수 있겠어,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얘네가 하는 사업을 좀 파보니까 그냥 아무 로봇이든 클로봇의 이 로봇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입력을 해서 통합 관제를 해주고, 클로봇 서비스로 통합 관제를 해주고 로봇 한 대당 비용을 받는다고 치면 이게 정말 기술력이 너무나 뛰어난 기술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버는 돈은 천문학적일 수 있겠죠. 왜?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통합 관제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안 쓸 이유는 없으니까요, 사실. 왜냐면 증명된 걸 쓰겠죠. 증명된 소프트웨어를 쓰겠죠. 근데 클로봇이 사실 대기업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족 보행 로봇 또한 누구요? 클로봇과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도 지분이 들어있고 티라이오텍도 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LS그룹과 이 네이버, 그죠? 이쪽에도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클로봇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추가적인 지분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성장 동력인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면 현대차가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의 수장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냈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등장을 할 건데, 그죠?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등장할 건데,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회사,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겠죠. 현대차가. 그죠? 뭐 1조, 2조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주가 끌어올린 거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가 어쨌건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럼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그냥 요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언제 매도할까를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매도를 왜 해? 이렇게 좋은 회사를. 근데 지금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을 받고, 그죠? 선반영을 받고 이 로봇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하니까 클로봇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더 잘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클로봇이 아무리 좋은 회사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로봇 섹터가 꺾이게 되면 힘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단기 고점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봇 섹터 꺾였을 때 단기 고점 나올 테니까. 그럼 그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주식이라는 거, 특히 이 로봇주들은 변동성이 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30%에서 40%의 조정이 기본적으로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점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그림만 잠깐 보더라도 클로버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간 구간이 마이너스 30%요 정도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클로봇이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요? 상승 하락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단기 고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여기 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확실하게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 매도하게 됐는데 주가가 더 간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줄이는 거예요. 정확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 이탈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거 타이밍 제가 한번 잡아 드릴 건데, 클로봇 혹시나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요거 제가 번호 하나 남겨둘 거예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여러분들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한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 드릴 건데요.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어차피 이제부터 계속 올라갈 건데 무슨 매도 타이밍이야. 지금부터 무조건 존버야. 그런 마인드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종목의 특성, 국내 주식 섹터의 특성, 국내 주식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이렇게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 건 또 많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격들이 벌어지면서 강하게 올라가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단기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내는 거.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신호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체크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힐 것 같으면 전달 드릴 거니까 010-845-9501 여기로 간단하게 클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덜어내는 거죠. 요거 잡아드릴 거고, 또 신규 진입 타이밍 나오면 요 신규 진입 타이밍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쪽 번호 010-845-9501 자, 이쪽으로 클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요. 소프트웨어 기업. 클럽은 비슷하죠. 근데 얘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3달 전에 드렸거든요. 3달 전. 근데 주가가 드리고 나서 올랐어요. 30-40% 올랐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요? 또 올랐어요. 또 드리고. 근데 또 뭐요? 또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또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기 뚫으면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황제주 넣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 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